잠깐 옆으로 세서요. 분사라는 게 분리되는 품사라고 했죠. 품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 용어들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편합니다. 자,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을 사람들 이름이 뭐 용파리, 순자 이런 식의 이름처럼, 자, 얘는 이름이 명자가 아니고 명사였고, 얘는 이름이 형용사였고, 얘는 이름이 부사였고, 얘는 이름이 동사였고요. 얘는 이름이 관사라는 거였고요. 얘는 이름이 전치사, 얘는 이름이 접속사라는 7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명사 안에는 이제 그 살짝 대명사라는 친구가 빌붙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랑 합쳤습니다. 자, 이렇게 7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후동 세상에 회사가 들어왔어요. 뼈다귀 회사입니다. 이 뼈다귀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는데, 자, 요 자리 하나, 이거 아무리 봐도 사장 자리네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 이렇게 해서 여기는 비서실 정도 되려나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뽑고 있었어요. 자, 일단 따가닥따가닥, 동사는 말이잖아요. 그죠? 말은 빠르니까 따가닥따가닥 뛰어가서 이렇게 쫙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나머지 자리가 비어있는데, 자, 이렇게 빈자리를 보고 야망이 있는 명사가 짜자자자자자자잔 해서 이 자리로 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짜자자자자자자자 이 자리로 짠 들어가요. 그리고 또 짜자자자자자 해서 마지막 빈자리 모두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아이고머니나 형용사가 봅니다. 아, 짠, 혼자 가네. 뭐야? 따라갑니다. 빈자리 혼자서 잘 살려고 해서 짠 들어가고, 이 거대한 뼈다귀 회사는 구궁 문이 닫혀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명사 빠졌죠? 형용사 빠졌죠? 동사 빠졌죠? 관사는 이제 명사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되고, 그러면 찌꺼기로 남은 3인방은 누구예요? 그렇군요. 부사, 전치사, 접속사. 얘네들 이제 붕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얘네들을 따라서 와보니까 이미 회사는 문이 닫혔고 더 이상 어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대회를 합니다. 밖에서 뼈다귀에 붙어있는 살덩이처럼 뼈다귀에 붙어있는 살로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살게 돼요.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쪽에서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사로 끝나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로 끝나는 이 상태를 우리는 품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품사인 상태에서는 뭡니까? 품사인 상태에서는 그냥 품사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일반인. 이름입니다. 개똥이 똥파리 말하듯이 그냥 명사야 형용사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요쪽에서는 그냥 명사라는 이름이었는데 여기서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비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생겨요? 자연인에서, 평범한 자연인에서 직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이 생겨요? 직함에 따른 역할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갖게 된 이 시점부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런 역할이 없는 이쪽 상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요 품사 상태는 그냥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갖게 된 이때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이 문장 성분은 전부 그럼 몇 개예요? 이쪽에서는 7개가 있었는데 1로 건너면서 몇 개로 바뀌었어요? 아하, 명사가 다 들어갔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다 명사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형용사 따라 들어왔고, 동사 처음에 먼저 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뭐뭐를 만들었어요. 자, 요 자리는 무슨 자리겠습니까? 이 자리는 주어 자리라고 합니다. 됐죠? 요 자리는 서술어 자리 동사고요. 요 자리는요? 요 자리는 목적어 자리, 요 자리는 보호 자리.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명사인데 이쪽에서는 명사야 똥개야 사람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쪽에서는 똑같은 명사가 사장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 시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이러한 문장 성분 4가지의 조합으로 5가지 무엇이 문장이 탄생을 하는데, 이 5가지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문장 성분의 조합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러한 문장 성분의 조합을 가리켜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퀴즈를 내볼게요. 밖에 있는 살덩어리 있죠? 자, 얘는 부사라고 칠게요.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그러면 여러분 부사는 문장 성분의 일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B,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겉도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에서는 한 마을에서는 편안하게 서로가 사이좋게 알콩달콩 살았는데 어디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회사가 등장을 하고 거대 뼈다귀 회사가 등장하고 이쪽으로 이 회사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회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누구누구누구는 명사, 형용사, 동사는 이 회사 안에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겉돌게 되면서 역할이 바뀌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문법에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과정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본 거, 자, 이렇게 7마리가 있었잖아요. 자, 이 7마리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이 상태는 그냥 이름이에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다만 모양에 따라서, 뭐 형태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기본적인 이름일 뿐이에요. 자, 이 중에서 몇 마리가요? 그렇군요. 명사, 형용사, 동사. 이 3마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거대 뼈다귀 안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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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얘네가 뭐가 되냐면 얘네가 소위 말하는 주된 성분이 됩니다. 이 주된 성분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문장 성분은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요하니까 절대로 생략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장 성분을 갖추고 있는 형태의 문장을 가리켜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를 공부할 때 있죠.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를 공부할 때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는 용어를 알아두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구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의 기준은 몇 가지? 그렇군요. 이 4가지의 문장 성분에 달려있는 것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몇 가지예요? 4가지의 문장 성분에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외적인 건 없어도 돼요? 그럼 없어도 되는 거는 뭡니까? 없어도 되는 건 얘네요. 그죠? 살이죠, 살. 그죠? 그래서 얘네는 부수적인 성분이에요. 부수적인 요소들. 없어도 되는 찌꺼기들. 있으면 좋지만. 자, 대표적인 게 전치사 구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명사를 하더라도 요렇게 들어가는 명사는 문장 성분이 되지만 전치사 다음에 아유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재수없게도 전치사 다음에 따라오는 명사는 그냥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또는 부사나 부사구. 자, 또는 접속사는 구가 아니고 이제 절이라고 합니다. 접속사 절. 자, 요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부수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접속사절은 옆에다가 화살표 치고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자, 부사절일 때 이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명사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몇 가지의 문장 성분. 일단은 요 품사에서 몇 가지로 시작합니까? 이 품사에서 품사 몇 개로 시작해요? 명사, 형용사, 동사 3가지의 품사로 시작을 해서 몇 가지의 문장 성분을 만들어요? 그렇군요. 4가지의 문장 성분을 만들어서 이 4가지 문장 성분의 컨비네이션으로 몇 가지의 문장을 만듭니까? 그렇군요. 5가지 문장을 만드는 3, 4, 5의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약간 선행학습식으로 공부할 게 있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모두 사로 끝나는 말이잖아요. 사로 끝나는 말이 3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얘네입니다. 여러분 투부정 사예요. 동명 사예요. 분 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상태로는 얘네가 이 문장의 어디에 들어갈지 뼈다귀에 들어갈지 살에 들어갈지 등등등요. 문장에 어디에 들어갈지 뼈다귀 안에 들어간다면 주어가 될지 보어가 될지 목적어가 될지 등등등이요. 알아요 몰라요? 이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많이 헷갈리는 게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여러분 투부정사의 명사 지금 어자 나오지 않았죠? 문장 성분 주로 어로 끝나거든요. 문장 성분은 어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럼 잘 봐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투부정사의 이름이에요. 이름. 명사적 명사 이름이에요. 아직 뭔가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로 쓰였다라는 단서는 없어요. 뭔가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쓰인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로 끝나는 말과 어로 끝나는 말을 잘 구별하시길 바라고요. 사로 끝나는 말 좋은 거 많잖아요. 변호사, 의사, 홍. 알겠습니다. 일단 사로 끝나는 품사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어로 끝나는 문장 성분의 차이를 우리는 보았고요. 아하, 여기서 5가지 문장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제 드디어 1형식부터 5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check it out. 자, 그러면 5가지의 문장의 형식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문장을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 5가지 유형으로 나눌 때는 2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 문장 성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장 성분이 되기 이전의 자연인 그 상태, 순수한 원시인 그 상태, 품사로 그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아 이게 대충 어떤 유형의 문장이겠구나를 파악하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으로 보면 첫 번째 주어라고 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이죠. 자, 그 다음은요. 서술어, 즉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어, 어로 끝나야 돼요. 네 번째는 보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의하실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명사라는 원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역시 명사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히 명사판이네요. 보어 자리도 역시 명사가 들어갑니다. 명사 나라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어 자리만은 형이 용감해요.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보호 자리에는 겹치는 게 많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동사 잠깐만 볼게요. 동사를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동사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비동사 이렇게 나눠놓고요. 하나만 더요. 여러분 일반 동사 첫 번째로는 자동사 두 번째로는 타동사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그러면 1형식부터 5형식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동사의 경우의 수라는 건 자, 타, 비 이렇게 되겠네요. 요 3가지 유형이 돌고 돌 겁니다. 자, 품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명사입니다. 당연히 명사고요. 여러분 이거 잠깐 보도록 합니다. 명사라는 말은요. 명사 자체도 명사고요. 명사 당연히 명사죠. 명사 구도 명사고요. 명사 절도 명사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당연히 동사죠. 마무리는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 옆에다가 뭐를 쓰냐면은 형용사는 형용사가 당연히 형용사예요. 즉 이거를 순수 형용사라고 해요. pretty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용사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형용사가 아닌데 형용사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집요한 그놈의 그렇죠. 구궁 분사네요. ing와 pp 그리고 여러분 밑에다가 나중에 보게 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조금씩 더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럼 요 틀을 가지고 자 문장 성분으로 1형식부터 5형식이 어떻게 어레인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check it out.